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책을 어떻게 읽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역사책은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흔히 현재를 비춰보는 거울이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죠. 지금 시대에 이렇게 됐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 거기서 진정한 역사 공부는 단순한 외형적 기록을 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났고 또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했으며 그 혼란이 어떻게 매듭이 되었는가 이걸 살피는 거죠. 그래서 흔히 과거의 흔적을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역사 공부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 안정과 위태로움의 이치를 살피는 것이 키워드죠. 다스림과 혼란, 즉 다스리는 것을 치세라고 하고 혼란을 난세라고 하죠. 근데 세상은 늘 치세일 수도 없고 항상 혼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칠한이 순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안정과 위기, 안위라고 하죠. 안정과 위기를 살펴보는 건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안정된 세상의 치세를 연장해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난세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년들은 이치를 궁구하는 역사 독서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학집요나 근사록이나 이런 책을 보면 그 정이천 선생의 방법과 동네 여조겸이죠. 그분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천 선생은 스스로 역사책을 처음에 사건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페이지를 볼 때 책을 딱 덮고 다음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이렇게 스스로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했고, 동네 여조겸 선생은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헤아려 보라 라고 해서 이천 선생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능동적 사색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역사책을 반쯤 아니면 한 사건의 시작을 봤으면 그 책을 딱 덮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성공하고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쳐서 그 다음을 읽고 나면 내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다면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도표를 그리면 책을 읽을 때 역사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죠. 두 번째는 책을 덮고 스스로 성패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책에 쓰여 있는 역사가 기술되어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거기서 내가 왜
이 사건이 성공은 했지만 옳지 않음도 있고 실패를 했지만 옳음이 있을 수 있죠.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공부가 진정한 역사 공부라고 하죠. 반면에 여동네, 즉 여조겸이죠. 여조겸은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역사를 볼 때 마치 내가 그 시대, 그 상황에 처한 사람, 때로는 대신일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간신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공감적으로, 즉 시간과 공간을 현재 나로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른 인물이 아니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거기서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패를 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나는 지금 내가 배운 역사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넘어선 의의를 분별하고 그 흥망성쇠의 이치를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역사를 읽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원문을 저랑 천천히 한번 새겨보시죠. 범독사에, 범자는 무릇, 즉 일반적으로 독사할 때 사자는 사서입니다. 역사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후도는 다만 뭐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기사적, 사건의 흔적을 기억하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수요, 여기도 요자가 있고 뒤에도 요자가 있네요. 부도는 다만 뭐뭇이 아니라, 여기 수는 반드시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드시 그 칠한 안위 흥패 존망지리,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치를 아는 거죠. 어떤 이치일까요? 치세가 되는지 난세가 되는지의 이치, 나라가 안정된 것인지 위태로운 것인지의 이치, 흥하는 이치인지 패하는 이치인지, 또는 나라가 보존이 되고 나라가 망하는 이치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역사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범독사에, 무릇 역사서를 읽을 적에는 구도요기사적, 다만 사건의 흔적을 기억할 기자로 해석할게요.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치세와 난세, 안정과 위태로움, 흥하고 패하고 나라가 보존되고 망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도표로 그리면 치세와 난세, 다스려짐과 혼란함, 그 다음에 흥패라고 하지, 흥이요. 흥은 나라가 흥하고 패는 쇠퇴하는 것. 그 다음에 안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안정됨과 위기, 위태로움, 이런 것들을 이 속에 가운데 들어가는 글자는 이치리자 한자지요. 치세로 끌고 가는 이치, 쇠퇴하는 이치, 흥성하는 이치,
혼란의 이치, 안정의 이치, 위기의 이치를 파악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핵심입니다. 능동적인 독서법으로 전개를 해보면 이거는 상당히 과학적이지요. 가설을 세우고 생각을 해봐라. 흔히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설을 세워놓고 많은 실험을 거쳐서 그 가설을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매 독사에. 모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썼던 표현입니다. 내가 매 독사에 매번 역사서를 읽을 적에 일반은 이제 중간쯤 하나의 반이니까 하나의 반쯤 도달했을 때, 즉 어느 정도 읽고 난 뒤에 엄권사량, 이 편자는 문득 즉시 곧바로 그렇게 됩니다. 엄권사량, 고는 채권자고 엄자는 덮을 엄자예요. 보던 책을 덮고 사량, 생각하고 헤아려 봐라. 헤아림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류기성패, 그 성공할 것인지 패망할 것인지를 헤아려 봐라. 연후에 그런 다음에 각간 불합쳐 얻은 우경정사하라. 그런 연후에 각간이라는 것은 문득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불합쳐 얻은 자기 생각과 합해지지 일치되지 않는 곳이 있거든 우경정사하라. 또 더욱더 정밀하게 생각을 해보아라. 이게 바로 이제 가설을 세워놓고 깊이 생각하는 독서법이라고 하죠. 독서는 즉 역사서를 읽을 때는 특히 사건을 접하게 되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두 번째는 엄권사량입니다. 아까 권자는 채권자랬죠. 책을 덮고 깊이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헤아릴 류자예요. 요기성패, 그 성공과 실패를 한번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정사, 그것이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따라서 정밀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아라. 역사적 통찰에서 삶의 지혜로 결국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깨달아서 내 삶에 써먹기 위함입니다. 특히 역사는 나보다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의 자취고 흔적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치를 탐구하고 거기서 능동적 독서를 통해서 사색과 추론을 하고 거기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지혜가 발전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내가 읽는 역사 속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며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책을 덮고 깊이 생각해 보고 있는지요. 이렇게 성학지묘에서 율곡 선생께서 정리하신 역사책을 읽는 방법, 그것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